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좀 가볍게 주식 잘하는 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 친구는 굉장히 사실 일반적인 친구인데요. 초등학교 제 불알 친구이자 말수가 굉장히 적고 속내를 좀 모르겠는 그런 친구들 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집안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동반해서 진행을 했었고, 대학교를 공부하면서도 대학교 이제 안에 이제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설을 통해서 보조 아르바이트까지 진행했었던 친구예요. 자, 성격은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어떤 걸 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들을 거의 못 봤었던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성격은 또 굉장히 또 보수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몇 번 안 사귀어 봤을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이고, 뭔가를 이제 위험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20대까지 주식 투자 경험이 없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한 10년 정도 느리게 이제 주식 투자를 했던 걸로 제 기억 속에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반 직장인 사무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연봉은 5천 전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P사를 좀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연봉도 한 5천 정도 전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막 고연봉이어서 투자금이 굉장히 많거나 그랬었던 친구는 아닙니다. 자, 친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제 기억에서는 2015년, 16년 이때부터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한 종목 한 종목 이제 본인의 이제 가이드 안에서 투자를 진행했었던 친구인데, 자, 친구가 이제 투자했었던 종목 중에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종목은 일단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저 역시도 이제 아버지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정도로 2008년 이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저는 사실 10년 정도를 가지고 가보지도 못했고, 아버지는 10년 이상 가지고 가다 보니까 상당한 수익률을 좀 났었던 종목인데, 이 친구 역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2015년, 16년, 제 기억에 이렇습니다. 제 기억에 요 당시 이제 투자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바이오 시밀러라는 제품이 최초로 나오고 유럽에서 승인이 돼서 판매가 시작되고, 그리고 바로 FDA 승인까지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으로 좀 돈을 버시기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매수를 좀 해서 3배 정도 이상의 수익을 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매수를 해서 아마 한 25만원, 27만원 요 정도 사이에서 매도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보고 있어요. 당시에 그래서 수익률 뭐 처음으로 이제 큰 비중을 좀 투자를 했는데 상당한 성과를 냈다라는 얘기를 술 먹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로 시선을 좀 옮겨서 애플이라는 종목을 좀 투자하기 시작을 했고, 당시에 이제 이 친구가 썼던 이제 핸드폰이 아이폰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자체에 좀 애착감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플이라는 종목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300%에서 500%까지 수익률을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친구가 투자했었던 방식을 보면요, 사실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장기 투자 위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직장인이 매일매일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신경 쓰지 않는 매매를 고수했던 것으로 좀 추정이 돼요. 이 친구들도 뭐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들도 읽었고, 본인만의 뭔가 원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특히나 어떤 이제 주식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은 내 성격과 부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칙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맞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 1년 전에 딱 한 요 남짓 됐던 것 같은데, 참 뭐 작년도 12월 혹은 뭐 11월, 10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야, 현재 주가가 좀 싼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저에게 주었던 친구입니다. 모처럼 전화가 와서 혹시 뭐 주식 얘기하고 일상생활 중에 얘기 좀 하다가 혹시 근데 주가가 좀 싼 종목, 섹터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 당시에는 사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시기고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반도체 부분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구간을 좀 거쳐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작년도 제가 한 요 정도 부근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요 당시로 제가 지금 생각이 좀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 종목이 워낙에 좀 저렴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내세웠던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코스피 우량주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안 올랐었던 종목이면 좋겠다라는 이제 조건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코스피 우량주이고 1년간 주가 상승이 많이 안 올랐던, 오히려 하락이 좀 도드라졌었던 종목이 삼성전자였죠. 그래서 작년 반도체 종목이 저렴하기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추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또 뭐 혹시나 또 반도체 경기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 장비랑 소재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말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1년 만에 오늘 전화가 왔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너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추천해줘서 좋았지만 그 중에서 나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매수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한 2, 3개월 정도 분할 매수로 종목들을 좀 모아 나갔고, 삼성전자 평단가가 대략 55,000원 정도 평단가 부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시기에 많이 모았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이제 74,000원까지 주가가 찍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한 주도 팔지 않고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현재 주가가 싼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다시 또 재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그동안 이제 이 친구가 2, 3개월, 그러니까 작년에 2, 3개월 동안 또 많은 물량의 삼성전자를 모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그동안 한 9개월 정도를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동안 모았었던 현금이 있을 겁니다. 그 현금을 이제는 새로운 종목과 섹터에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게 되겠죠. 자, 지금 뭐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이 부분은 그 친구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싼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항상 얘기하지만 최근 1년간 주가가 많이 안 올랐던 종목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저에게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가가 옛날 삼성전자만큼 싸고 1년 동안 하나도 안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작년도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도 이제 물론 올해 퍼포먼스도 조금 상반기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또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기아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좋은 구간에 도래를 좀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코스피 종목 중에서 쭉 둘러보니 현대차, 기아가 제일 싸더라 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인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굉장히 저렴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친구가 뭐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 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요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연평균 20, 30% 수익이 아니라 최소한 1년에 두세 배 정도는 수익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껏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이 친구가 주식을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매매 스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평범한 투자가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익으로서 일단 증명했다라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시간 대비 가장 효과적인 투자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너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지켜보거나 추적 관찰을 했었나? 라는 부분을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왜 그러면 다시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 라는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9만 전자를 간다더라, 10만 전자를 간다더라 라는 게 뉴스 매스컴에서 이제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서 자기도 이제 헤드라인을 보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 삼성전자가 오늘 얼마고 내일 얼마고에 대해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쏟는 시간 대비 가장 효과적인 투자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조건부를 달았죠. 우량주만 한다.
그리고 코스피 종목만 한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실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들이 코스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량주만 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사하고 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불알 친구 우리 기철이가 사실 성공했었던 포인트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이제 본인만의 원칙이 좀 확고한 것 같아요. 그죠? 본인만의 원칙. 이제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원하는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원칙 내에서만 종목들을 선별해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확신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장기간 시간의 힘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뭐 1년 내지 많게는 2년, 3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원하는 성과를 좀 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과를 내갈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장점 중에 하나는 자, 그러면 너 작년도에 삼성전자 투자할 때 뭐 신용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용하지 않았답니다. 지금 본인도 물론 신용대출도 있고 지금 부동산 쪽으로 지금 대출이 좀 껴있다라고 해요. 본인이 이제 샀었던 아파트에 당연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투자금 안에서만 주식 투자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 같아요. 누군가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레버리지 2~3배, 많게는 4배까지도 쓸 수가 있겠지만 이 전략이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내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나올 수도 있어. 하반기에 경기가 조금 하강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투자금만 운영한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기철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2024년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매매 전략부터 시작해서 무슨 매매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기초적인 부분을 가장 잘 지키고 기본적인 부분을 잘 소화하는 전략이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주고 싶은 여러분들만의 안정적인 투자 전략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주경야독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